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과 랜선 집회의 이유를 담아서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였고 우리는 왜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셔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낭독이 끝나면 환경 노래를 이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한 촉구 성명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강요회의를 열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2023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웃나라들과 사전 협의나 양해도 없었고 일본 자국의 어민들과 자국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라는 점에서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웃나라인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전 세계 인류를 향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판단하여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쯤 포화 상태에 이르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방사능 핵종 농도가 기준치의 약 2만 배에 달한다고 한다. 방사능 핵종 중에서도 트리온튬 90의 경우는 체내에 들어갈 경우 뼈와 골수의 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방사능이다. 그리고 현재 처리수의 72%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며 원전수에 남아있는 삼중수소는 처리 과정에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세포를 파괴해서 각종 암을 유발시키고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는 위험물질이다.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고 이후 투입됐던 소방관은 전원 사망했고 10년간 12만 명의 암 등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다. 아직도 체르노빌 주변에는 뱀보다 큰 지렁이가 있는가 하면 귀가 없는 토끼 등 유전학적인 변형의 곤충과 동물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공기, 흙과 함께 바다와 물은 모든 지구 생명의 원천이다. 방사능을 생명의 보고인 바다에 버리는 것은 수만 년 살아가야 할 지구 생명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런던 협약 및 유엔 해양 협약에 의하면 해양 환경 보존 의무와 주변 국가의 사전 협의, 오염 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연안이나 육지와 떨어진 앞바다 중 어디에 방류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 여름에 구체적인 방류 지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하나, 모든 국민은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 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2021년 7월 4일 모두가 네트 및 지구공동체 연합. 이리 한참 놀고
놀고 있을 적에 간나 후쿠시마에서 무사운 방사성 오염수가 하고 쏟아지니 용왕이 뒷목이 땡겨 어디 여보시오 용왕님 방사성 오염수 막아주소 공공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대대로 제가 후쿠시마 일산에 살아왔었는데 원전 사고 터진 후 방사성 오염순이 하는 그 유사하고 위험한 것들을 콸콸콸 들이붓습니다. 여보시오 용왕님 방사성 오염수 막아주소.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를 정화했다 깨끗하다 거짓말을 하니 그 아니 원통이 허웁니까? 장군님 저기 저 보이지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저장된 오염수 안 보이요? 옆에 자리도 많은데 거기는 냅두고 돈 쓰기 아깝다며 바다에 쏟아붓겠다고 거짓말도 아주 그런 거짓말이 없어. 용왕님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가 힘을 모으면 빨라 커요. 자 힘을 좀 보태주시오. 전 세계 바다가 아주 아찔러워. 힘을 내요 방사성 오염수 함유를 좀 막아보자꾸나. 그 그린피스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거 같이 좀 보려고 이렇게 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일본 그러니까 방사능 돌연변이에 대한 그 사진 같은 것들, 그런 기사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걸 좀 같이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손이 3개죠. 팔이. 여기는 이제 입이 이렇게 돼 있고. 화면들 잘 보이시나요? 예. 예. 예, 예. 얘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 물고기고. 얘네들은 쥐인데, 뭐 꼬랑지가 붙어 있기도 하고, 뭐 이래요. 여기는 이제 고양인데 눈이 이렇게 좀 안구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죠. 지금 요 사진 보이세요? 요 사진? 요 사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지렁이가 사람 키의 한 반 이상 되죠. 반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키가 한 170 정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게 지렁이 길이가 한 170,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렁이 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꽃,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개의 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고기인데, 눈도 여러 개고, 입도 여러 개예요, 입도. 얘는 이제 머리가 2개고, 상어 같이 생겼는데, 그 2개고. 이거 이제 토마토인데, 토마토가 이제 여러 개가 붙어서 있죠. 그리고 이거 이제 그 돌연변이 농수산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1원전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저기 굴 같은데 엄청 커요. 얘는 뭐 이빨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감인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옥수수가 2개가 붙어 있고, 이거 이제 무가 뭐 이렇게 사람 발가락처럼 돼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농수산물 먹어서 살려주자. 이런 어떤 행사를 했는데, 그때 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죽었어요. 암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내부 피폭 때문에 이 백혈병이 걸렸대요. 백혈병. 그래가지고 이게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이라고 그러네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지금 방금 보여주신 거, 네.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제가 검색한 건데, 요거 제가 그럼 요거를요. 저기 제가, 예. 블로그 URL 주소를 저기 올려주세요. 제가 그 게시판에다 올려놓을게요. 예, 그러십시오. 예. 이거는 지금 보면 거북인데, 그, 두 마리가 한 쌍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이거는 가재인데, 요쪽 발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집게가, 이게, 뭐라고, 5개가 돼 있어요. 5개. 예, 5개로 돼 있고. 얘는 개구리인데, 개구리 성기 쪽에 이게 다리가 또 2개가 또 있어요. 이거는 생기다만 다리예요. 요거는 이제 엑스레이 투사 같은데, 이거는 이제 물방개나 어쨌든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이제 꽁지가 2개짜리가 있고, 이거는 토끼인데 귀가 없어요. 귀 없는 토끼. 예, 요거는 이제 나비인데 이게 눈이 이렇게 함몰되고 이런 것들이고, 이것도 이제 거북이. 뱀인데 머리가 2개 달려 있고, 요거 토마토네요. 토마토, 귤, 딸기도 이렇게 돼. 이건 이제 복숭아인데, 예. 이건 이제 고구마가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옥수수 같아요. 옥수수. 예, 해바라기. 예,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당근.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얘는 지금 이제 그 머리가 2개 달린, 이게 지금 방사능 피해 사진. 머리가 2개 달린 말인지 얘가 그렇고, 이 사람은 체르노빌 사고 피해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르노빌 이후에 이제 암으로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하네요. 그 다른 치료 방법도 없다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이거 후쿠시마는 아니고 나가사키 피해자래요. 나가사키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투하됐을 때 87세. 그때 겨우 16살이었다고 그러네요.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날아가 버렸대요, 그냥. 그래서 21개월 동안 병원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고 그러네요. 지금은 이 사람이 나가사키 생존자 연대의 회장을 맡고 있대요. 이것도 체르노빌 피해자인데, 신장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사진이 어떻게 지금 이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엉덩이 같은데 뭐가 이렇게 혹 같은 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엉덩이에 혹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분도 이제 체르노빌 피해자인데, 그때 이제 그 화재 진압을 하고, 그 방사능 폐기물을 치우는 임무를 맡았었대요. 그런 사람 중에 그걸 수행한 사람이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미화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러네요. 이 사람도 이제 암 때문에 다리를 절단했다고 그래요. 이게 송아지라네, 이게 송아지이고. 예.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방사능 피폭에 의해서 선천적 질병으로 인해 아이들이 걸을 수가 없는 애들이래. 다 누워있잖아요, 지금. 다 누워서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사진이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다리가 다 꼬였어요, 이렇게 막. 다리가 꼬였고, 몸이 비틀려 있고, 이 팔도,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이렇게 접혀져 있고 뭐 이런 상태죠. 이거는 지금 이것도 지금 히로시마 피해자인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 뭐랄까 사진이 선명한 사진인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이제 뿌옇게 이게 일부러 그걸 처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몸이 화상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거라서 이게 직접 드러나지 않게 이게 일부러 이렇게 화질이 안 좋게 뿌옇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 세미 팔라틴스크라는 그런 나라가 있나 봐요. 그런 도시가 있나 봐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핵실험 장소였대요. 카자흐스탄에 위치해 있다네, 카자흐스탄, 동북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거주민들은 핵실험 기간 동안에 집 밖에 있도록 강요를 당했대요. 이건 왜냐면 과학자들이 나중에 방사능이 인간 생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 바깥에 있게끔 다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세미 팔라틴스크의 피해자. 네, 이분은 이제 몸이 수축되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34kg에 불과하다네. 이거는 울프피쉬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울프는 늑대잖아요. 늑대 생선? 뭐, 이런, 늑대고기. 근데, 이게 이런 울프피쉬라는 원래 생선이 있나 봐요. 고기가 있는가 본데, 이게 원래 길이는, 112cm 정도까지 자라는데, 그래서 몸무게가 한 15kg 정도까지 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부이자 모험가인 히라시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민자가 넘는 거를 지금 잡은 모양이야.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건 이제 체르노빌 사고 현장 부근에서, 이거는 아니고, 요거는 다른 건데, 예. 요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체르노빌 사고 현장 부근에서는요, 거대한 메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만든 죽음의 땅, 방사능 오염 지역 탑10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건데, 여기 미국 헨포드는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공장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냉전 시대에 미국 핵무기의 대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네요. 그것은 한 6만 개 정도가 여기서 만들어졌나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주민들은 갑상선 질환에 걸린 환자들이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정부는 금전적 배상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지중해도 이게 1979년부터 20여 년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러시아 등 정부기관과 제약회사들의 방사성 핵폐기물과 유독성 화학 폐기물을 처리해주면서 큰 돈을 벌었던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방사능 폐기물을 몰래 처리해서 논란이 되었던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수익 사업으로다가 핵 폐기물을 이제 불법으로다가 이제 핵 폐기물을 폐기한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을 실은 배가 행방불명된 사건도 있었고, 한 마을에서는 갑작스럽게 암 발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15년 사이에 마을 전체의 암 발생이 엄청 증가했다고 하네요. 소말리아 해안.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도 악명 높은 지역인데, UN 평화군이 철수한 이후에 소말리아 정부는 전 해안을 라이센스 없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대요. 그 결과 수많은 국제 기업들이 소말리아 해안에 핵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거를 이제 투기하기도 하고, 또 소말리아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앞장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마야크. 57년에 구소련의 마야크, 여기 주변인데, 여기 이제 폐쇄가 됐는데, 핵 폐기물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창고, 그 냉각기가 고장나면서,
그 TNT 70에서 100만 톤 가량의 폭발이 일으켰대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즉각적인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돼 갖고 하고 하여튼 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은 6등급으로 아주 높은 그런 지역이 됐다고 하네요. 여기는 영국 셀라필드. 하여튼 뭐 이런 데가 있고. 체르노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이게 1위가 지금 이제 여기 일본 후쿠시마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영상이, 요 영상도 하나 좀 보죠, 여기. 최대 피해 지역이었던 미나미산 리쿠초 시츠카와만 수심 20m 해저에서 다리 9개가 달린 기형 문어가 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에서 미역 양식을 하는 어부 카지야 사토는 문어 4마리를 잡아 집으로 들고 갔는데 문어를 데쳐 먹으려 끓는 물에 담그고 보니 그중 한 마리가 다리가 9개짜리 기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나미산 리쿠초 자연환경센터 아베 타쿠조 연구원은 문어에게는 재생 능력이 있다. 다리가 끊어지거나 상처가 나면 새 다리가 돋아난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로 특히 이렇게 잘려나간 다리가 다시 자라는 게 아닌 기존 다리 중간에서 새 다리가 뻗어나오는 건 더군다나 보기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다리 9개짜리 문어를 본 일이 있지만 이렇게 기존 다리에서 새 다리가 갈라져 나온 것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 기형동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의 레벨7 뉴스 피폭 원숭이의 호소라는 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포획된 원숭이 태아 사진을 기재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실태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고 후 태아는 성장이 느리고 특히 뇌의 성장이 늦어졌다. 키와 몸무게에도 변화가 조사되었는데 원숭이의 성장 정도를 측정해보니 사고 후 원숭이들은 분명히 체중이 가볍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방사능 기형생물에 관한 보도를 낸 적이 있는데요. 2016년 도쿄와 가까운 사이타마현에서 온몸이 파란 청개구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생태계 보호협회 관계자는 파란 개구리는 선천적으로 노란색 색소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돌연변이 개체로 보인다. 파란 개구리는 황록색 개구리에 비해 포식자의 눈에 띄기 쉬워 살아남기 어렵다. 처음 봤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낸 보도에서도 온몸이 샛노란 황소개구리가 충격을 전해주었는데요. 사이타마 현립 수족관 관계자는 색소 부족으로 보인다. 노란 청개구리라면 전례가 있지만 노란색 황소개구리를 발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사능은 도쿄까지 침투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트위터에서는 한 이용자가 도쿄만에 흘러드는 하천에 의해 퇴적되는 방사능 물질의 위험도가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옆 동네 지바현도 상당히 심각하다. 미나미에서 튀김으로 만들어 회전 초밥 업체가 구입해가는 물고기라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또 일본의 한 블로그에서는 감나무의 소유주인 지인으로부터 기형감의 일부를 받아왔다는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왼쪽에 정상적인 감 하나와 나머지 6개가 기형감이라며 도쿄도 오타고 주변의 감나무에서 기형감이 대량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노사토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는 유튜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에 태어난 귀엽는 토끼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방사능 대량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북서쪽으로 30km 조금 넘게 떨어진 나미에마치 한 농장에서 태어난 이 하얀 토끼는 귀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 식품과 생활의 안전기금은 농장을 방문해 사육장 주변의 흙을 채취해 방사성 물질 함유량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식품과 생활의 안전에 실렸습니다. 내용인즉슨 원전 초기 어미 토끼가 먹이를 통해 기형의 새끼를 낳을 만큼 심하게 방사능에 내부 피폭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검사 결과 사육장 주변의 흙에서는 1kg당 23.4 베크럴의 요오드 131, 24,300 베크럴의 세슘 137, 22,210 베크럴의 세슘
134가 검출되었습니다. 토끼 사육장이 있는 곳과 방사능 오염도가 비슷한 이다테무라, 야기사와의 토양 오염, 잡초 오염 비율을 감안해보면 사육장 주변의 풀에선 다량의 세슘과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잡지의 편집장인 고아카 주니치 씨는 태아에 큰 영향을 주는 임신기에 나흘 동안 어미 토끼가 이렇게 오염된 풀을 하루 1kg씩 먹었다면 내부 피폭량이 844mS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선의 유전적 영향에 관한 권위자인 노무라 다이세이 오사카 대학 명예교수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실험 동물에서는 100mS 피폭에서도 등뼈에 이상이 발견됐다. 사람의 경우는 손 발가락 결손과 같은 기형이 800부터 1000mS 피폭 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꼭 방사능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과학적 증명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본 네티즌들은 방사선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문어의 다리 숫자가 정상 개체와 다른 것이나 기형 원숭이, 기형 열매들이 나오면서 방사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방사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끔 벌어지는 현상이다. 멍청한 사람들은 이럴 때 꼭 원전을 들먹인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와 도쿄 인근에서 기형생물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자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이 같은 일이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 생태 전문 기자 사토 에이키 씨는 희귀생물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팬텀 오브 파라다이스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이 영화를 통해 도쿄에 기형생물이 늘어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이 땅속에 축적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촬영하며 기형생물 다수를 관찰했다고 전했는데요. 날개가 3개밖에 없는 메밀잠자리, 날개가 말려있는 밀잠자리, 눈이 함몰된 고추잠자리, 척추가 굽은 열대송사리, 한쪽 눈이 없는 개구리 등입니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 원전 사고 이후 유출된 방사능 물질 오염이 도쿄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2022년 여름쯤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뿐이라는 주장까지 펼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사실상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 내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는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방법을 선택할 리가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장기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문제를 일본 정부가 축소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는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이고 지나치게 정치화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제 관행상 모든 국가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의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의 월성 원전도 해양 방출을 하고 있다. 왜 우리만 가지고 난리냐며 적반하장 성질머리 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월성 원전의 배출수를 대규모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을 최초로 폭로한 쇼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사고 원전에서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와 일반 원전 배출수는 확연히 다르다며 이런 비교는 나쁜 과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일반 원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대참사로 수백 톤의 핵연료 용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연료가 물과 대기 중에 노출됐는데 사고가 난 원전과 일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선량이 훨씬 더 많고 방사성 물질도 다릅니다. 일반 원전의 경우 핵분열, 방사와 생성물과 삼중수소 등의 물질이 19종에서 37종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삼중수소와 스트론튬 90 등 무려 64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방사성 물질의 양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타이밍상 일본 정부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뚜렷한 우려를 나타내는 국가가 많지 않아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다시 들려왔는데요. 일본이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에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입니다. 다카하마초 의회가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원전 1, 2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하마전 1, 2호기는 가동을 시작한 지 각각 46년, 45년 된 노후 원전입니다. 핵 발전소를 줄여가도 모자란 판에 노후 원전까지 재가동하는 일본. 도쿄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일본의 무모한 욕심이 코로나부터 방사능까지 무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셨는지, 이어서 바로 3분 발언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입장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텐데요. 우리 화면을 켜고 계시는 이성을 님부터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소개드린 바 있듯이 전직이 환경인입니다. 환경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면서 창업을 해서 사업을 23년 했으니까 환경에 대한 기본 개념은 거의 다 파악했고 그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 고뇌를 하면서 그러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국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지방정부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열심히 알렸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권력적 파워로, 아예 문을 닫겠으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오늘 석성 선생님, 정말 많은 자료, 어떻게 이걸 다 검색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가, 고맙고, 일부는 온라인에서 봤던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본 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를,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진심 어린 열정으로 해주셔서, 경각심을 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의 본론은, 환경을 공부하면서 처음 배운 용어가 이따이 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일본말, 근데 이거 한국말로 하면 아프다. 이따이가 아프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따이 병. 아프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 계속 아프다. 이게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일본인이 피를 좋아하는데 우리 6.25 한국전에 일본인들이 이 전략물자를 생산하면서 부자가 갑자기 졸부가 됐죠. 전략물자 생산해서 부자 되고자 하는 생각만 했지
그거 생산하면서 발생된 폐수 폐기물 이런 등에 대한 처리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고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천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하천으로 간 오염수가 바다까지 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이 해산물 좋아하니까 해산물을 늘 즐겨 먹었는데 그것뿐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온몸이 갑자기 아까 그 보여주신 것처럼 변형이 생기고 아프고 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할 정도의 중병에 걸린 거예요. 전부 중금속에 오염된 겁니다. 수은, 구리, 납, 뭐 이런 중금속에. 그래서 최초로 환경에 재앙이 생긴 게 일본입니다. 이따이따이병이 예, 환경 재앙을 겪은 환경 재앙 경험국이죠. 이건 환경공학적 용어이고 기초적인 사항으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또 바다로 보내겠다. 이게 제정신인지 인류의 양심이 있는 자들인지 우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본이 아니 뭐 6.25 전에 저놈들 산업화로 배출한 오염에 대한 피해는 그래 이따이 병으로 그 연안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원전에 대한 오염수는 전 세계로 퍼질 것이고 전 세계를 이렇게 고유한 유전인자 DNA를 파괴해서 모두 이상한 형체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짓을 어떻게 경험한 환경재앙을 경험한 나라로서 또다시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본. 두 번째요. 일본뿐이겠습니까? 환경오염을 인류가 지금 함께 가속화시키고 있고 특히 지구온난화 이거 다 현대 인류의 죄값이지요. 그러니까 공범입니다. 지구의 시계 나이로서는 인류가 앞으로 뭐 그러니까 40 몇억 년 앞으로도 뭐 그 정도. 그래서 총 지구 나이 90억 년 중에 뭐 원초 시대 빼고 그 멸종 시대 빼고 앞뒤로 정해서 30억 년 정도 인류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무슨 1억 년도 못 가고 더 심각히 말하면 1000년도 못 가서 자멸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지금 각자 자초해 가고 있다. 이런 자각을 가져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반성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함께 살 지구를 함께 망치고 있는 이 현상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지구촌 각국의 기득권을 가진 정치 세력과 돈만이 전부인, 금권이 전부인 그런 기업가들로 인해서 이렇게 악화되고 있고, 개선책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까지도 미국이라는 나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지고 앞장서야 될 나라, 그 트럼프 때 빠졌지요. 그 국제 회의 기구에서. 중국 제일 많이 내뿜는 나라. 우리는 아직 미국만큼 혜택을 못 누렸다. 미국만큼 될 때까지 우리도 거기 참여 못한다. 이런 이게 현실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지구촌 인류가 함께 나서서 해결할 과제는 저들한테 지구촌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깡패 나라들, 자기들만 국경으로 생각하는 그 국경주의, 그런 깡패 나라 패권국들한테 이 지구촌의 미래와 인류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맡기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죠.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국민부터 민치라는 개념을 깨우쳐서 민치혁명부터 해서 주권자 저렇게 표만 준다면, 지금 대권 시즌입니다만 어떻게 돌아갑니까? 표를 의식해서 다 국민 전체가 아니라 저희들 표 중심으로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를 위한 것이지 국민을 인류를 위한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얘들을 다스릴 민치혁명이 필요하다. 그 외에 다른 대안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나라는 국민이 다스려야 되고, 지구촌은 온 인류가 함께 다스려야 해결될 과제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냐? 지금 석성 선생님께서 이 중요한 소중한 비대면 국민 모임, 이건 지금 우리끼리 하지만 전 세계인이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적 무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을 지구촌 인류와 함께 토론해서 인류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인류가 토론. 그런 차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체르노빌 원전, 여기에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주체와 방법은 지구촌 인류가 함께 토론해서 주인으로서 결론을 내리는 세상이 빨리 와야만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명령권자가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네요. 아니, 들으면서 그 느낀 점을 말씀드린 네. 겁니다. 네. 아, 이거 들으면서 준비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네. 들으면서 느낀 바를 아이고. 이렇게 메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평소의 생각인데, 그거를 이제 자각해 주시고 동기부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했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저도 들으면서 또 새롭게, 또 새록새록 또 새로운 또 생각들 좀 하게 됐습니다. 허비윤님, 우리 윤홍봉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준비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스킬업이 되려면 스터디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끔 뉴스에 잠깐 보고 또 그 수치나 기억하고 잠깐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이게 면역이 이게 어, 반대로 작용하면서 이게 그냥 지나가는 관례를 또 보고 말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또 리마인드 하니까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보면 과거에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 진폐 환자 굉장히 많이 케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월남 파병 같은 분들이 고엽제로 또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보이지 않게 피해가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폭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건데, 이걸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기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무한정 공급하니까 그 전기 동력을 이용해서 모터나 에너지가 막 무제한 공급되니까 필요 없이 플라스틱 제품을 마구 찍어내 가지고 전 인류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대량 생산, 과잉 생산, 남아도는 이런 사태를 만들고 나서 그게 거꾸로 환경 재앙이 오고, 그 바다가 쓰레기 매립장이 점점 돼가고 쓰레기 섬이 생기고, 그 플랑크톤으로 착각한 그 어류들이 전부 여기에 피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정말 물질의 검증도 안 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방류한다는 아주 발상 자체를 막아야 되는데, 아까 그 선진국들의 논리에 의해서 놀아나다 보니까 결국은 외면당하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 인류의 전쟁을 통해서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오염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막지 못하는 우리 힘없는 우리 민초들이 정말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고요. 이렇게나마 지금 석 선생님처럼 자료 준비하고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또 새롭게 감동을 시키고, 또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뭔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좀 우라가 치밀고요.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중한 이 자원, 환경 자원, 그다음에 지구 생태계 파괴,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 고리가 이제 막 변형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더 물러서면 안 되겠다. 갑자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호흡기 질환, 또는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그 질병도 다 우리가 환경 재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먹거리만 해도 정말 믿을 수 없거든요. 뭐든지 바깥에 나가서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원산지가 어딘지,
어떻게 생성됐는지, 뭐가 나쁜지 우리가 성분도 모르고 그냥 허기진 배만 채우고, 이게 우리가 사육되는 짐승이나 가축이나 동물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싼 맛에 싼 재료로 만들어진 것들을 마구마구 섭취하면서 질병도 늘어나고 암도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 데다가 이런 그 경제활동의 부산물인 거를 우리가 또 다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가 또 섭취해야 되는 이런 거 생각할 때 정말 이건 잠이 안 올 만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런 좋은 정말 시간에, 귀중한 시간에 TV나 보고 또 빈둥빈둥, 이건 사실은 저는 모두가 다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두 분이 외쳐서 될 게 아니라 정말 플랜카드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서명운동도 받고 더 확산시켜야 되는데, 시대가 이러니까 정말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가 모여서 식사 한 번도 정말 애국 동지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걱정하듯이 우리도 이런 거를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정말 서로 기를 받고 격려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또 각성도 해야 되는 이런 자극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화면 켜가지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소중한 우리 그 자연 자원 이런 거 보호해야 되고, 또 생명의 근원인 어떤 그 물 문제, 공기 문제 이런 거를 정말 지켜내야지 됩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 자연 자원은 한 번 훼손되고 한 번 병들면 고치는데, 망치는데 1시간이면 100년을 걸려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만 해도 마구 오염시키면 그게 환원되고 자연 순환돼서 우리가 깨끗한 물로 오는데 100년이 가도 모자른 이런 거를 함부로 우리가 훼손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거의 한 20년 전부터 환경감시 신분증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한 1000명 이상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천이 오염된다든지 마구 버린다든지 폐기물을 묻는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 감시하자. 그래서 제가 미약하지만 이 서명운동, 제가 이제 바다의 블루벨트, 우리 그린벨트처럼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는 한동안 서명운동도 받으러 다녔었고요. 정말 이 연습 삼아 한 것처럼 미약하지만 막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드론 환경감시단이라는 걸 1, 2년 전에 또 만들어가지고 이 골짜기에 막 임대해가지고 쓰레기 산더미처럼 막 성을 쌓듯이 해놓고 부도 내고 도망가는 이런 게 뉴스 보도된 적이 있어서 네. 직접 팔을 몰고 거기 가보면 뭐 울타리도 굉장히 높이 쳐놓고 CC카메라 해놓고 또 개도 막 묶어놓고, 그래서 이거 드론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개인 사비 한 1000만 원 들여서 드론 100시간 이상 찾아다니면서 제가 교육도 받고 뭐 이런 활동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집, 그 다음에 확산, 그 다음에 이게 어필이 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저도 역시 혼자서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사비 들여서 하고 이러다가 거의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옛날에 집 한 채 날렸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기회비용이라든지 그런 금전적 가치로 보면 저는 뭐 마이너스 한 10억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석 선생님 그 말씀에 너무 피부로 와닿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제가 여기서 힘을 보태야 된다. 또 배워야 된다. 또 따라해야 된다. 그리고 기능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 뭐 쟁기가 있는데 쟁기를 쓸 줄 아는 이런 기술이 없으면 그게 녹슬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쟁기를 다루려면 쓰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가서 개인적 사사를 좀 받고 싶고요. 정말 그 따뜻한 콩나물 국밥이라도 제가 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막 예,
불떡불떡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나 어르신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절대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치고 그래서 일당백하는 우리 그 멤버들이 나중에 정말 역사를 기억할 만큼 우리 지금 소중한 지금 시간들을 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아까 그런 내용들 보니까 물론 유튜브 키고 어디 찾아 들어가면 경로만 알면 다 볼 수 있지만 느낌을 혼자만 느끼고 있는 것보단 이렇게 공론화하면서 자꾸만 힘을 보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력하지만 어디서든 제가 잊지 않고 여러 훌륭하신 분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좀 이제 시기가 좋아지면 뭐 낙원동이든 또 뭐 가까운 데서 모여서 얼굴 뵙고 또 이렇게 서로 그 힘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격려 말씀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런 교육 내용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그런 거 기능 만들어서 수시로 시간 나면 들어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여기 한번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또 그 감동을 시켜서 우리 멤버에 한 사람 한 사람 영입해서 같이 가야 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정말 또 다시 한번 감동받았고요. 이렇게 준비하신 분한테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게 접속하는데도 헤매고 들어와가지고 접속만 하고 있는 게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훌륭하십니다. 하여튼 뭐, 너무 귀한 말씀을 많이 좀 들었고요. 하여튼, 제가, 뭐, 콩나물국밥 제가 좋아하는 건데, 하여튼 제가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3년 전부터 현미채식만 해요. 그래서 밖에를 잘 못 나갑니다. 왜냐면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게 나를 살리려고 먹는 건지, 나를 죽이려고 먹는 건지, 사실 그걸 모르고 먹어요. 특히 요즘 애들 햄, 소세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햄, 소세지, 그거 고기로 만듭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뭐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거 아마 만든 사람도 모를걸요? 뭐가 들어갔는지? 그런 거 우리가 먹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상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따이 병 같은 거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몸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쑤시고, 어디가 이게 왜 고장 났는지도 모르겠고, 병원에 가도 몰라요. 병원에 가도 의사도 몰라요. 의사도. 모르지. 당연히 모르니까 하는 말이 무슨 스트레스 어쩌고 맨날 늘 하는 말이 똑같아. 스트레스 어쩌고 저쩌고 누구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아. 근데 아무튼, 저는 이 머리빡 깎은 것도요, 제가 머리가 한 허리까지 왔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는 히피로 살았거든요, 히피로. 그래서 그냥 머리도 안 자르고, 그냥 수염도 안 자르고, 무슨 거지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옷도 그냥 쓰라바차 끌고 다니고, 무슨 헐렁헐렁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다니고, 하여튼 그렇게 제가 히피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해서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머리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한 것도 제가 사실 머리 길 때도 제가 세제를 안 썼어요. 그래서 샴푸 안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다 밀어버리고, 지금 저는 세수비누도 안 써요. 세수비누도 안 쓰고, 그냥 베이킹소다 좀 쓰고, 그냥 베이킹소다 갖고선 제가 그냥 이게 다 그냥 비누 대신 씁니다. 쓰고, 화장품 이런 거 안 바르고, 먹는 것도 하여튼 고기는 하여튼 안 먹어요. 하여튼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으면 김치나 이런 거에 젓갈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거야 할 수 없이 먹지만은 저희 안에서는요 절대 젓갈도 안 먹습니다. 젓갈도 안 먹고 아예 그냥 채식만 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나부터 어쨌든 그런 그 환경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해요. 물론 뭐, 그 정말 내가 얼만큼 환경적으로 살고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노력은 하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칫솔 같은 것도 일부러 그 플라스틱 칫솔 안 쓰고 그 응? 대나무 칫솔 있거든요. 대나무 칫솔 그런 거 쓰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아 이거 칫솔 하나 쓰는 것도 이것도 내가 이렇게 쓰면 되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거 다 해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뭐 커피, 술, 담배 설탕, 밀가루, 뭐 이런 거 다 아예 그냥 다 끊고. 하여튼 좀 그런 좀 기형적인, 전혀 기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게 사실 저도 좀 힘들어요. 그, 제주도에 아는 분들, 지인분들이 좀 놀러 오라고 해도, 뭐, 경비 다 대준다고 해도 안 가고, 어떻게든지 버팅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 사시지만 스님처럼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제가 여기가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아파트이긴 한데요. 음. 저희는 공부하는 공동체라서 아파트를 선호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파트에 좀 살고 있는데, 저희는 하루 종일 조용해요, 그냥. 저희 여섯 명이, 지금은 이제 네 명 살고 있군요. 지금 얼마 전까지 여섯 명 살다가 두 명이 지금 이제 나갔어요. 네 명 지금 살고 있는데, 여섯 명 살 때도 아주 저희는 이제 절간이에요, 절간. 조용합니다. 어떤 때는 여섯 명이 같이 살아도, 밥 먹을 때밖에 얼굴을 못 봐요. 우리 이윤상님, 이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블로그 사이트를 물어본 거는, 그거를 웹자버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카드뉴스 형식으로 짧게 하나의 어떤 페이지, 내지는 한 두세 개 정도로 만든다면, 짧게 한 30초 정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SN상이건 또는 온라인상이건 오프라인상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어떤 방향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일본 대사관 및 일본 문부성, 그 다음에 일본의 주요 기관 사이트에 우리가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게시판에 글을 남길 수 있다 그러면 한글로라도 들어가서 한글로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전투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들이 이제 우리를 거의 뭐 속담을 개무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후쿠시마 원전하고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문부성가하고 나는 어렵게 게시판을 찾긴 했는데 그게 정확한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글로 남기고 왔어요. 경고성 발언을. 더 이상 까불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할 도리를 다해라. 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간과 공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못하기는 하지만, 사실 온라인에서는 들어가서 기본적인 어떤 한자 실력이라든가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일본의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가 유관단체에 들어가서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항의성 댓글은 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투쟁은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럼 일본 그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어 버전이 있어요. 그건 제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에도 게시물을 계속해서 도배질을 해야 된다. 걔네들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그 일본 대사관에 가서도 사실 이제 지금 이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쿠시마 원전하고 독도 문제하고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 예, 중장기적으로. 걔네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그다음 우리한테 보여주는 어떤 성의 있는 어떤 답변과 내지는 제도적인 어떤 그런 그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예. 하늘을 이고 상존할 수 없는 일본 애들입니다. 제가 격하게 얘기하면 불고 대천지 원수예요. 결코 질 수가 없고요. 져서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문사님 하여튼 말씀 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 이무당 선생님 말씀 끝에 오늘 제가 좀 늦게 들어온 그 이으면서 관련 내용인데 오늘 언론에 이런 내용이 떴어요. 일본의 여성 작가인데 나이가 현 100세 이라고 1921년생 이죠. 그래서 제 아버님은 1920년생이니까 한 살 아래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라고 썼냐면 일본은 낡았다. 한국이 아시아의 지도국이 돼야 한다는 것을 깨우쳤다. 한국에게 아시아의 지도권을 넘겨주자.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쓴 작가인데 무려 나이가 100세이고 일본에서 유명한 훌륭하신 작가인데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오늘 제가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에 이제 다 올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참석하느라고 몇 군데만 올리고 그냥 바로 봤습니다. 제가 올린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예, 오케이. 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민초가 민치개헌 혁명을 하는 목표는 정치적 한류 문화로 세계에 파급해서 지구촌 깡패 국가도 그 국민들 스스로 민치헌법 국가로 개족해 하여 각국의 위정자를 인류와 함께 민치로 다스리며 홍익인간 세상 구현함이니 아시아 지도국으로 한국을 추대하기 앞서 어디 아시아 따위 지도국입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의 후예가 앞서 자국민 일본 너희 자국민의 인류적 양심과 민주식 먼저 깨우쳐 반성케 하시라. 뭐 이렇게 올렸고 이 글을 배포 중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어치로 하는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만행 결정뿐 아니라, 예, 일본이란 나라, 미국이란 영국의 엊그제 뭐 독립운동 있다. 영국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깡패 패권국, 예, 스페인, 터키, 이 지구촌을 식민화했던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지금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국가라는 조직을 존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죠. 독일 총리가 8월에 임기 만료된다 한 여성 총리가 수없이 주변에 피해를 끼친 나라에 무릎 꿇고 뭐를 좋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인류적 양심이 왜 나머지 패권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지, 너희들이 안 한다면 우리가 민치혁명으로 그 정치, 민치라는 건 시대적 정신이고 인류가 함께 지구촌을 함께 운영하고 살아갈 과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머지않아 다 동조하고 나설 것이다. 그 자국민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치 개헌 혁명이라는 것을 진정한 인류 중심의 정치 문화와 정신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세계인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중이 위정자를 민중의 뜻에 따르게 바르게 일하도록 상시 통제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민치라고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면 북한 인민들도 스스로 김정은한테 우리도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치혁명의 뜻이고 우리가 함께 할 일이라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함께 부족한 제 말씀 중간중간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어제 다시 했던 제3회 민치개헌 국민토론회는 사실 무산됐습니다. 참여하신 분이 하준명님만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고, 나머지 한 번도 참여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 환경인으로서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 이 과제에도 관심사니까 참여했지만 사람이 주도하는 그 모임도 적어도 모두와 앞으로 그 운영진이시라면 모두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참여하셔야 그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에서 내 관심사 아니라도 최소 임원진, 우리 뭐 9명인데 9명 모두는 각자가 주도하는 그런 방에 적어도 같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동지적 개념과 결속력이 생기고 이어지리라 봅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맞는 투석. 말씀이십니다. 네, 뭐 다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죠. 저도 어제 사실 참여를 못했습니다. 어제 뭐 계속 참여하다가 참여 못했는데. 이문사님 그 일본의 항의글 쓰고 하는 거는 이거 번역기 돌리면 돼요. 한글로 써가지고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그 번역기 돌려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부러 한국어로 쓰는 겁니다. 예,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 민초들이 그렇게 저 개다짝들한테 당한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글을 쓰는 겁니다.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의도라면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일본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어디다가 어떤 글을 올릴 것인지 이런 거 일본 홈페이지 행동의 날 같은 거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문제나 독도 문제나 뭐 역사 왜곡 문제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 한번 좀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하면은 더 이게 하여튼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저는 오늘 예전에 한국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일본 애들하고 사이버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알죠. 예.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는데 일본 애들이 거의 혼 상태로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이런 어떤 연대적 어떤 제휴를 한다 그러면 그들의 게임만 한다고 그래서 뭐 해커들이라고 이렇게 뭔가 경영시할 게 아니라 그들과도 제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사이버 민족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민족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의에 그들이 동참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아주 유효한 그런 방법일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총칼만 들고서 싸운다고 해서 독립 투쟁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거는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이버전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유효적절한 아주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연대적인 어떤 제휴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추진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생각도 들었어요. 방크랑도 이것도 한번 같이 연대해봐도 되겠다. 그래서 방크하고 우리 랜선 집회 같은 거 한번 해서 행동도 같이 한번 하고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저는 오늘 또 뭘 제가 지금 찾아봤냐면은 그거 혹시 아세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그걸 대응하는 국내 부처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방류 결정에 대해서 대응하는 국내 대응 부처.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야 우리가 일본 정부에다가도 뭐 저기 하겠지만, 우리나라 정부에다가도,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발표가 나오면, 야, 이런 발표 나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니, 어떻게 하고 있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또 한참 또 시간 지나서, 그럼, 그거 언제까지 할 거니?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또 그 시간 지나면은 또 가서 또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했니?
예. 안 그러면 이제 뭐 월급, 뭐 일을 해도 월급 나오고 일을 안 해도 월급 나오는 애들인데,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좀 찾아보니까, 네.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음,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좀, 내용을 조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발표, 그러니까 18년 10월 한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관계부처 TF를 구성했고 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는 총 9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18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대응 조치를 추진하였으며 오염수 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회의를 국무조정실 주재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내용은 굉장히 길은데 그럼 그게 어디냐? 9개 부처가.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 심의관 외교국이죠. 외교국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그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보건복지부 양자협력 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이렇게 해갖고 9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게시판에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연락처랑 담당자랑 다 있어요. 담당자 여기 제가 다 담당자 이름 다 빼고 그냥 부처만 뭐랄까요 TF 부처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처랑 담당자 이름이랑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그 국제법으로도 저희가 이제 이거 대응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물어봐야 되고 물어봤는데 뭐 어영부영하고 있다 그러면 따지기도 해야죠.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뭐가 문제냐? 돈이 없냐? 예, 그래서 그런 걸 예,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우리 이문상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 그래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조금 인원은 적었지만 또 나름대로 그래도 또 그 양질의 어떤 결과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남은 시간에 구호제창이 있는데 구호제창 하고 갈까요? 아니면 뭐 생략할까요? 구호가 없으면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호를 안 하면 네. 모임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저하되죠. 예. 구호 예. 합시다. 예. 그러면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켜시고 예. 제가 이게 구호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제가 이제 방류 철회 촉구 성명서 할 때 이제 맨 아래 했던 그 구호가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발행과 염원을 담아 구호 제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 낭독했던 촉구 성명서에 담았던 구호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은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 마이크 켜셨군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그 맨 끝에 마지막 네 글자만 따라 해주시면 돼요. 그것만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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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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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모든 국민은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 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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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 마지막 순서로 다음 랜선 집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랜선 집회는 매주 일요일 8시에 모두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8시에 이거 하니까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8시에 하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전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30분 전에 들어왔거든요. 들어가서 문을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분, 15분 전에는 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공지를 좀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선 집회는 참석했다는,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좀 재미있는 커뮤니티 활동에 사회적 이슈를 담는다는 생각으로 좀 문화 행사의 형태를 좀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들을 좀 이렇게 좀 어떤 그런 가미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으시면은 아이디어를 좀 적극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더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요것을 끝으로, 문을 닫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으면서, 혹은 다 듣고 나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듣다가 지루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들면 보이는 것들 당연하게 부르던 하늘 이제 거울처럼 우리를 닮아 회색빛이 될지도 몰라 We can 나를 숨쉬게 한 이 땅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은 있을까 우릴 꿈꾸게 한 별들과 저 바다를 위해 We have to change it now We can Paint the world in green far as we can see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모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 And give your love back to the earth 나 혼자서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 함께라면 we can change 세상에 별을 터지는 사람 우리를 보여줘야 해 You're the hero I've been looking for We can And I'm stopping where I can And I'm stopping where I Wow, and give your love back to the earth. Yeah, we can change. 세상이 별을 터질 그 사람 우리를 돌려줘야 해. You're the hero I've been looking for. We can. You are free.